물가가 껑충 뛰어오른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경제 용어지만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같은 돈으로 예전만큼의 물건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무섭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돈의 실질적인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드는 셈이죠. 반대로 디플레이션은 물가가 꾸준히 그리고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물건값이 싸지니 좋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앞으로 물가가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소비를 계속 미룬다면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투자와 생산이 줄어들면서 결국 경제 전체가 침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실물 자산, 즉 물건이나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여겨지고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단순히 은행에 예금해 두기만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구매력 감소로 인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소비가 줄어들고 기업은 재고 증가에 따라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악순환이 시작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디플레이션은 가능한 한 피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결국 돈의 가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경제 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릴 때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건값은 오릅니다. 생산 비용이 오르거나 원자재 인건비가 상승해도 물가가 오릅니다. 반대로 디플레이션은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해하며 소비를 줄일 때 발생합니다. 모두가 지갑을 닫으면 물건이 안 팔려 가격이 내려가죠. 기술 발전으로 생산비가 줄어들면 물가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가 반복되며 경제가 움직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점심값, 커피값 등 우리가 매일 지출하는 비용에서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피부로 와닿는 변화인 것이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가 오르면 가계 경제에 적신호가 켜집니다. 결국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필요한 지출부터 줄이게 되는 것이죠. 특히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더욱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인플레이션은 더 큰 부담입니다. 기본적인 생계 유지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은행에 저축해도 물가가 더 오르면 실질적인 이득을 보기 어렵습니다. 실질 구매력은 줄어듭니다.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것이죠. 디플레이션이 오면 물건값이 떨어져도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기업 매출이 줄고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빚이 있는 사람은 디플레이션 상황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디플레이션 때 부담이 더 커집니다. 빚의 실질적인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땐 빚 부담이 줄지만 디플레이션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디플레이션 땐 돈의 가치가 올라 상대적으로 빚의 부담이 커지는 것입니다. 빚이 더 무거워집니다. 상환해야 할 금액의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이죠. 경제의 변화는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영향력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물가와 돈의 흐름을 잘 살펴야 합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엔 돈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가만히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자산 가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식, 펀드, 부동산, 금과 같이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데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투자에 필요한 금액이 클 수 있으니 REITs 같은 간접 투자 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과 원자재는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 방어에 효과적인 자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현금의 가치가 상승하므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 자산 투자를 줄이고 대신
예금이나 국채와 같이 비교적 안전한 자산에 돈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빚을 줄이고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꾸준히 지식을 쌓아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이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발맞춰 투자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소중한 내 돈을 효과적으로 지키는 방법입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두 현상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 소비가 줄면 디플레이션이 찾아옵니다. 인플레이션은 내 월급과 예금의 가치를 깎고, 디플레이션은 기업과 일자리를 위협합니다. 경제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변화에 맞춰 투자 전략을 바꾸고 꾸준히 경제를 공부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땐 자산에 투자, 디플레이션 땐 현금 확보가 핵심입니다. 절대적인 투자법은 없으니 계속 배우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경제의 원리를 이해하면 어떤 변화에도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